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정이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에 경남 지역 여론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2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정이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1일 대법원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경상남도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아침까지도 경남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이 그 선거 앞둔 신경은 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봐야죠. 무죄 확신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해온 김 지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경상남도는 판결 즉시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의 권한대행체제 전환은 민선 출범 이후 벌써 7번째입니다. 도정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경남도는 이날 오후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경남도정의 운영 방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부경 협력, 서부 경남 균형 발전 등 경남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진행해온 도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민주당으로는 처음으로 광역단체장의 깃발을 꽂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하지만 역대 유일하게 형사처벌로 지사직 상실이라는 불명예의 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도정을 적극 도와주시는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이처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지역 정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적자로 꼽힙니다. 그만큼 정치적 입지는 물론 친노와 친문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김 지사 장인상에 조문 행렬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영향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역 정치권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은 도지사 한석을 잃은 데서 나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남권 표밭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로 내세워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선 의지를 비추었던 김 지사가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유력 후보를 잃은 여당은 대안이 시급합니다. 만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지사 재보궐선거를 결정한다면 당장 10월에 치러질 후보군부터 고심입니다. 김 지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만큼 대선 경선의 변수 여부는 미지수지만 지난 선거에서 보수 강세의 경남에 세를 넓힌 여권은 새 구심점과 흥행 동력도 찾아야 합니다. 일단 경남에선 벌써 셈법에 맞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나섰고 여권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다독이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여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당분간 전국은 일대 경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남 도민들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석이 된 도지사 자리를 보며 도정 운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을 들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지사가 추진하던 정책이 이어지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경남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사님께서 좀 이렇게 되시는 바람에 부울경 메가시티도 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쉽죠. 네. 앞으로 우리의 또 말 그대로 우리 경남의 저 발전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후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역대 경남도지사 대부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 경남 지역 발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약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 한 가지 정책을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바뀌니까 약간 부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노조도 반복되는 권한대행 체제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경남도가 이제 운영되게 되면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차질도 없이 도정이 좀 묵묵하게 추진되려면 공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반면 일부 시민들은 김 지사가 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법을 위해서 살고 있고 법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맞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요? 도지사에서 잘리는 게 범죄 행위 같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박탈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일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범법자가 도정을 3년이나 운영했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1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지. 이제 도지사직 1년만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데 지금 판결을 내렸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지금까지 끝까지 저렇게 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벌써 결말이 나도 났죠. 김경수 도지사의 지사직 박탈로 술렁이고 있는 경남의 민심. 경상남도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고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2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3일 이후 도내 확진자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역 감염 사례 27명과 해외 입국 사례 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 27명 중에서는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5명,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는 12명입니다. 특히 델타형 변이 가운데 3명은 김해 유흥주점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양산 지역의 거리 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격상됩니다. 시행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양산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결정됐습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고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가 금지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노래 연습장의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자정부터 다음 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6개월 만에 끝난다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지역 분위기,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종 공동집행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조선 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길종입니다. 네, 대다수의 시민들은 매각 발표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거제시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거제시 경제의 절반 이상이 조선산업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우조선이 매각되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는 파탄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경제가 조선산업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경제 활성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조선산업만 바라본 거제시 경상남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파탄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현재 거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천막 농성이 800일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힘든 천막 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들과 거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대우조선 매각을 정부에서 발표할 때 찬성하는 거제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치명타가 올 것을 이제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반대하는 전국, 경남, 거제 지역 대책위가 꾸려지고 얼마 전 매각 반대 서명전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11만 명이 2주 만에 서명에 참여했고 지역 대책위에만 170개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우 불공정 매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거제를 넘어 경남 전체로 매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을 지키려는 시민 대표로서 정부와 산업은행에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대우조선 주인 찾아주기를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조선소 일감이 넘칠 거라는 좋은 소식에도 왜 거제 경남도민은 웃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이 2년 6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빅3를 빅2로 재편하여 앞으로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헐값에 현대재벌에 상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말하는 현대와 대우 합병은 공룡 현대와 중소기업 삼성으로 이것이 공정한 빅2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대 대우가 합병되면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경남에 있는 약 1200개의 지하청 대부분이 군산조선소로 이동하여 경남 거제시의 경제적 타격은 엄청납니다. 울산도 거제도 그리고 양대조선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현대재벌만 배불려주는 대우조선 매각을 왜 추진하는지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과 노동자 상생 방안을 위해서라도 대우조선 찾아주기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길종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통영경찰서가 선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 50분쯤 통영의 한 사무실에서 조업 중 다친 것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선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에서 마을 소식을 스마트폰이나 집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창구는 21일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과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마을 이장이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에게 휴대폰이나 전화로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비대면 원격회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